안녕하세요. 마지막 주입니다. 미시경제학.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408페이지 독점의 규제, 그걸 좀 볼 텐데, 보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독점 균형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독점 Q, P에서 독점은 가격을 바꿀 힘이 있지.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점은 고정된 가격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 전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점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그랬지. 이때 기울기 2배이고 절편 같은 마지널 레베뉴 커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렇게 있을 때 MR 이퀄 MC가 되는 이 점에서 이윤 극대화. 그렇지? 이 생산량이 독점의 균형 생산량, 요게 독점의 균형 가격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면적, 요건 뭘 의미해?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있는 마지널 코스트는 공구곡선이 아니야. 아니야, 그지? 독점 기업은 공구곡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여기 있는 수요곡선 전체에서 가격 탄력성이 어떤 점일까? 1보다 큰 점이겠지.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생산량이 뭡니까? 이게 완전 경쟁일 경우의 생산량. 요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의 가격. 그치? 그래서 독점의 가장 큰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점은 뭐야? 독점은 너무 생산량이 작고 가격이 너무 높고 빨간색에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생기더라. 그렇지? 예, 요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독점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부르지만 일반적인 독점과 좀 다른 독점. 뭐야? 자연 독점 있었지? 자, 기억나세요? Q, P 했을 때.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어떻게 지나가?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자연독점 기업은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균형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구간 또는 비용이 체감하는 구간. 그치?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 커브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에버리지 코스트보다 위에 있어 밑에 있어? 그치?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 이때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자연독점 기업도 뭘 추구해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이퀄 MC. 요 점에서 자연독점 기업의 균형 생산량, 요 점에서 자연독점 기업의 가격 이렇게 되고, 빨간색 면적은 어떻게 표시해? 빨간색 면적은 이렇게 표시한다. 그치?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균형이 어디서 생겨? P 이퀄 MC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 점에서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일 때의 생산량, 요게 완전 경쟁일 때의 가격. 자연 독점도 마찬가지야. 그지? 완전 경쟁에 비해서 너무 생산량이 작고 완전 경쟁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높고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생기더라. 그치?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릴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어요. 요건 한번. 그래요. 오늘은 408페이지에 있는 독점의 규제를 볼 텐데, 자, 독점 규제. 독점에 대한 규제. 여러분, 독점을 규제하자. 독점을 좀 간섭하고 제한하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독점을 왜 규제해? 독점이 뭔 잘못이 있어서? 응? 커피를 흘렸는데, 이거? 휴지 하나 꽂아요, 누가? 없어? 고마워요. 참,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독점이 뭔 잘못이 있어서 쟤를 규제해? 여기 있잖아. 첫째, 독점은 너무 생산량이 작아. 둘째, 독점은 너무 가격이 높아. 셋째, 빨간색 면적 발생해요. 요거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독점의 규제의 목표는 뭐야? 방금 얘기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첫 번째, 독점 규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뭐야? 그건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잖아.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이야. 경쟁을 막 해서 지네들끼리 치열하게 가격 인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야? 경쟁 체제로의 유도예요. 그런데 이 독점이, 처음에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 어떤 게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독점의 진입 장벽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야? 원재료를 독점하기 때문에 독점되는 경우, 정부가 특허권이나 인허가권을 주는 경우, 또는 조세 수입을 목적으로 정부가 독점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연 독점인 경우. 이게 경쟁 시절로 유도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 유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 경쟁 유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두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조세를 부과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격 규제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의 성격을 띠어요. 가격 상한제. 그래서 이 가격 규제에 어떤 거 있냐면 MC 프라이싱이 있고 그 다음에 AC 프라이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세 규제 방식에 정액세 규제 방식이 있고 종량세 규제 방식이 있는데 정액세는 다른 말로 이윤세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효과가 같기 때문에 또는 어떤 교재에서는 총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량세는 어떤 교재에서는 단위세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단위당 얼마씩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아니지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빈도는 좀 낮지만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여기에 있는 MC 프라이싱이야. 이제 저것부터 볼게요. 바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 이걸 우리가 이제 MC 프라이싱 이라고 부르는데 MC 프라이싱은 뭔가 하면 Q, P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 그 밑에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커브. 그리고 독점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있는 그림이지만 똑같이 한 번 더 그려볼게. MR 이퀄 MC가 되는 이 독점 생산량에서 이 독점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빨간색 면적 요게 뭐야?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완전 경쟁일 때의 생산량 요게 완전 경쟁일 때의 가격인데 한계비용 가격 설정은 뭔가 하면 아주 심플해요. 정부가 가격을 마지널 코스트랑 일치시켜라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예,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QM 한 단위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받아? 이만큼 받아요.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계 비용은 얼마만큼이야? 요만큼 받게 되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 단위 팔면 P가 MC보다 더 크잖아. 그치? 예, 이걸 강제적으로 일치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P 이퀄 MC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건요. P 이퀄 MC가 성립되는 시장이 어디야?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수준으로 맞추라 그 얘기야. 지금 이 그림에서 완전 경쟁 가격이 얼마야? 요거잖아, 요거. 예. 요걸 뭐로? MC 프라이싱에서의 가격으로 일치시키는 거야. 이렇게 강제로. 그러면 독점 기업의 가격은 요렇게 굳어버리지. 이때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는 거야? 요와 같은 노란색의 형태. 독점 기업의 마지널 레베뉴 커브는요. 요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지널 코스트하고 마지널 레베뉴가 만나는 점은 어디야 이제? 이젠 어디입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요게 마지널 레베뉴 커브, 요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 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게 완전 경쟁 생산량임과 동시에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M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 요게 MC 프라이싱 하의 가격. 그러니까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이제 봅시다. 정부가 MC 프라이싱 하니까 좀 전에는 생산량이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이만큼으로 요렇게 증가하고 좀 전에는 가격이 이것이었는데 이제 MC 프라이싱 하에서의 가격은 요만큼 하락하게 되고 생산량 거래량이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빨간색 면적은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때요? 독점의 세 가지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한계비용 가격 설정이야말로 독점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 요거. 여기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하잖아. 왜? 기업은 이용 극대화 추구하는데 조건식이 MR 이퀄 MC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MC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알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예, 심지어는 자기 자신 기업도 자기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이걸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관점에서 보면 독점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건 MC 프라이싱인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독점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MC 프라이싱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MC 프라이싱은 일반적인 독점의 경우에는 아주 잘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MC 프라이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냥 더 그릴게.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자, 한 번 더 그립니다. 일부러. Q, P. 여러분 기억나지? 자연 독점 기업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롱런 마지널 코스트. 어디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야? 비용 국소가 어디야? 여기저기. 여기가 장기적인 최적 시설 규모. 이때 요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용은 체감, 규모에 대한 보수는 체증, 규모의 경제. 몇 차 동차? 1보다 큰 동차. 그치?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자연 독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워낙 커가지고 말이야. 하나의 기업의 이 거리가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랬지. 예, 그래서 자연 독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비용이 체감하는 구간에서 균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니까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처럼 나오는 거야. 그치? 자, 해볼게. 첫째, 저 경우에 먼저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야 되지. 요렇게. 요게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 그치? 그 다음 마지널 코스트 커브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보다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요게 마지널 코스트. 그 다음에 기업 전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요렇게 존재하고, 그쵸? 이때 마지널 레베뉴 곡선 요렇게 있다면 자연 독점 기업은 뭘 추구해?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 이퀄 MC. 이 점이잖아. 요렇게. 요게 자연 독점 기업의 생산량. 이때 요게 자연 독점 기업의 가격. 그 다음 빨간색 면적 표시할 수 있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수요 곡선과 마지널 코스트 커브와 독점 생산량 사이에 이 면적, 요게 자연 독점 기업의 경우에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크기. 됐죠? 요게 만약에 여러분 자연 독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이면 균형이 어디서 생겨? 완전 경쟁이면 수요 곡선과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만나는 이 점에서 Q 완전 경쟁 발생하고 요렇게 해서 이게 P 완전 경쟁 요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한 거 아니야. 이제 정부가 이 자연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니네 가격 말이야. 마지널 코스트의 높이만큼만 받아라.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치? P 이퀄 MC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점에서 균형이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정부가 MC 프라이싱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요만큼만 받아라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치? 이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MC 프라이싱 하에서의 가격. 요 생산량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M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 요렇게 되는 거고. 이때 자연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 했더니 사실 첫째, 생산량은 원래대로 회복했나? 됐어요. 가격은 원래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빨간색 면적은 이제 존재해야 하네. 존재 안 하지. 이만큼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다 됐네? 자연 독점의 경우에도 생산량, 가격, 빨간색 면적 다 해결됐잖아. 그런데 왜 자연 독점 기업에게는 MC 프라이싱을 못 쓴다 그랬지 내가? 그렇지. 이거 봐봐. 여러분, 요 완전 경쟁, 즉 M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 한 단위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요? 요만큼 줘, 그지?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요만큼 들어가. 결국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얼마만큼 손해야? 요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독점 기업은. 그러면 한 단위당의 손해가 요만큼이고 거래량이 이만큼이니까 자연 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을 했을 때의 총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칠판에 제가 그리고 있는 이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 요게 바로 자연 독점 기업의 경우에
손실의 크기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연독점 기업은요, MC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가격과 생산량과 빨간색의 면적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연독점 기업이 손해를 보게 돼. 저 손해 왜 발생했습니까? 정부가 멀쩡하게 초과 이윤 누리고 있는 자연독점 기업에게 야, 너 물건값 싸게 받아야 돼. 이만큼 싸게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바람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더니 이렇게 손실 발생한 거 아니야. 저거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정부가 책임져야지. 정부가 메꿔줘야겠지. 뭘로 메꿔줘?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독점 기업의 손실을 메꿔줘야 돼요. 이게 어때?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들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메꿔줬다고 해봐. 국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메꿔주기로 했다고 해봐. 자, 이제 내가 이 자연독점 기업의 사장이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지냐 하면 나는 아무리 비싸게 받고 싶어도 정부가 마지널 코스트 이상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해봤자 이제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손실 발생하면 다 누가 메꿔줘? 다 누가 메꿔줘요? 정부가 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자연독점 기업의 사장이면 나는 뭐부터 합니까? 차부터 바꿔야지. 제일 좋은 차. 비용이 증가하면 어떡해? 손실 발생하면 다 메꿔줄 거 아니야. 그렇지. 사장실은요. 좀 이렇게 확장해야지. 한 200평 이렇게 사장실 이렇게 200평. 문 열고 이렇게 사장실 책상까지 막 뛰어오도록 이렇게. 바닥에는 카페트 깔아야 되겠지. 페르세아산. 사무실 옆에는 샤워실, 뭐 음악 감상실, 휴게실 다 설치해야 되겠죠. 샤워실에는 당연히 이태리산 타일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는 금으로 좀 도금을 해주고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잘 나가는 자연독점 기업의 사장이니까 좀 돋보여야 될 거 아니야. 벽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종업원들이 임금이 작다가 아우성입니다. 올려주죠. 2배 이렇게 올려줘. 손실이 커지면 메꿔줄 건데 뭐 좋은 소리 듣고 해피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제. 어차피 이유는 못 누리잖아. 안 그래? 종업원들 퇴직금 팍팍 올려주고. 또 어때요? 뭐 1년에 야유회는 한 3번 정도 해주고 그다음 한 3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둬가지고 말이야. 일하기 싫은 직원들 해외에 한 1년씩 갔다 오게 해주고. 방만하게 운영해도 돼, 안 돼? 돼. 왜? 정부가 다 메꿔줄 테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잖아. 바로 뭐야? 최근에 좀 좋아졌지만 정부 공기업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 손실 발생하면 다 정부가 메꿔 주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공기업 우리가 취업 희망 1순위가 다 뭐야? 공기업이지. 왜 그래? 가면 좋거든. 방만하게 운영하래. 방만하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독점 기업에게는 MC 프라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돼. 자연독점 기업에게 MC 프라이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비효율성 때문이 아니야. 손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뭡니까?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즉 AC 프라이싱이 되는 거죠. AC 프라이싱.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Q, P, 우하향하는 에버리지 코스트, 더 밑에 있는 마지널 코스트,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그 수요 곡선과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곡선. MR 이퀄 MC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연독점 기업의 가격, 자연독점 기업의 생산량. 여기 완전 경쟁이면 균형 어디입니까? P 이퀄 MC가 성립하는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빨간색 면적도 확인해 봐야지. 어디야? 이번에는 요만큼. 그지? 자, 이때 AC 프라이싱을 해볼게요. AC 프라이싱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가격을 어디에 맞추는 걸까 당연히. 그렇지. 에버리지 코스트에다가 맞추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A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점 어디야? 수요 곡선이 뭐랑 만나야 돼? 에버리지 코스트랑 만나는 점에서 바로 요 점이네. 요 점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A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 가격은 P AC 프라이싱 하에서의 가격. 요렇게 되겠죠. 얘랑 얘. 됐지? 잘 봐.
이 QA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 요만큼 주지. 요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적인 비용도 얼마야? 요만큼이 되니까 요만큼 생산해가지고 이 가격에 받으면 이 기업은 손해를 봐 안 봐? 안 보죠. 그럼 이윤을 누리나? 그것도 아니야. 그치? 요점에서는 이 자연독점 기업은 손실도 제로이고 초과 이윤도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야. 즉 그 말은 뭡니까? 손실 발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이죠. 듣지? 아, 자연독점 하에서의 MC 프라이싱 했더니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이거 사용하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했더니 어때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아, 그러니까 자연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C 프라이싱이다. 그래 안 그래? 그건 또 아니야. 왜 그래? 여기 봐봐. AC 프라이싱 하에서의 생산량은 독점 기업의 생산량보다는 좀 증가했지만 여전히 뭐보다 작아? 여전히 완전 경쟁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AC 프라이싱 하에서의 가격은 생산량이 그렇고 가격은 뭐야? 독점 가격보다는 낮아졌지만 완전 경쟁 가격보다는 여전히 더 비싸. 그 다음 빨간색 면적은 모두 다 사라졌나? 모두 다 사라졌어? 아니지. 얼마만큼 남았어요? 여전히 이만큼의 빨간색 면적은 남아 있더라 그 말이야. 예. 결국 AC 프라이싱은 어떤 문제만 해결한 거야? 손실 발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가격, 생산량, 빨간색 면적 모두 해결하지 못한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연독점 기업에게는 결과적으로 MC 프라이싱도 해결책이 아니고 AC 프라이싱도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자연독점 기업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됩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현실에서 자연독점 기업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잖아. 철도, 통신, 항만, 전기, 뭐 그런 거 있죠. 공항 이런 거 다 정부가 직접 운영한단 말이야. 자연독점 기업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요. 세 단계의 스토리를 잘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조세 규제, 정액세와 종량세에 관한 조세 규제. 이걸 좀 볼게요. 좀 지우고 갈까요? 이건 지워도 되겠지? 자, 여러분 봐봐. 조세 규제 방식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처음에 스토리를 잘 짜야 돼. 정액세는 뭡니까? 세금이지. 어떤 세금이야?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일정하게 정해진 세금. 그게 정액세지. 다시 한번. 정액세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이미 정해진 세금이야. 예를 들면 너 맥주 회사. 너 말이야. 올해 세금 100억 내라. 끝. 이게 정액세지. 그지? 맥주를 몇 개 팔든 간에 몇 개 팔든 간에 이윤이 얼마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얼마만 내는 거야? 정해진 액수만 내는 거야. 그럼 봐. 정액세를 부과받은 그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건 감소시키건 조세가 부담해야 되는 조세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액세를 부과받든 부과받지 않든 이 기업의 행동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결론 나오는 거야. 정액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과거와 정액세 부과받은 후에 행동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액세를 부과받으면 생산량, 가격 모두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 종량세는 말이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쫓아가는 거지. 어디를? 그 기업의 생산량을. 그럼 종량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맥주 회사 너 말이야 맥주 한 병당 100원씩 세금 내라. 이렇게 부과하는 거지. 그럼 봐. 종량세를 부과받은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면 조세 부담이 커지고 생산량을 줄이면 조세 부담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종량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어때? 이제 의사결정을 바꿀 필요가 생기겠지. 따라서 종량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가격과 생산량이 모두 변한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짜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야? MR equal MC야. 그치? 그러면 봐. 만약에 마지널 코스트가 바뀌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바뀌겠지. 마지널 코스트가 안 바뀌면 시장에서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때? 기업은 의사결정을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조세를 부과받은 다음에 의사결정이 바뀌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는 그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 즉 한계 비용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배웠죠.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미분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지만 총 가변 비용을 미분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계 비용에는 고정 비용이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친다 그랬지. 왜? 한계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추가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고정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알잖아. 가변 비용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그치?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정액세를 부과받으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 말은 그 기업의 MR = MC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MR = MC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기업은 정액세를 부과받으면 고정 비용으로 느끼겠어? 가변 비용으로 느끼겠어? 그렇지. 고정 비용이라고 느낀다는 얘기야.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정액세를 부과받으면 여기 요렇게 쓸게. 정액세는 기업은 정액세를 고정 비용으로 인식하게 돼요. 고정 비용으로. 하지만 종량세를 부과받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MR = MC 이윤극대화 조건이 바뀐단 말이지. MC가 바뀐다는 얘기는 종량세를 기업이 뭐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고정 비용이 아니고 가변 비용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가변 비용으로 인식. 따라서 정액세를 부과받으면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마지널 코스트는 불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만 변할까? 그건 바로 에버리지 코스트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가져요. 하지만 종량세를 부과받은 독점 기업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가변 비용이 상승으로 인식하니까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가 모두 상승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야. 독점 기업이. 이런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정액세 Q, P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곡선. 마지널 코스트 곡선. MR = MC. 여기서 독점 생산량, 독점 가격,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 이 독점 기업이 이윤을 얼마나 누리는지를 알고 싶으면 뭘 그려봐야 돼?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를 그려봐야 되겠지. 독점 기업이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누린다면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는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 이때 요 QM 한 단위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요? 이만큼 주지.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요만큼 비용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팔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남어? 이만큼 남잖아. 그렇지? 따라서 정액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 요게 독점 기업의 이윤의 크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이 독점 기업에게 뭘 부과해요? 정액세를 부과해. 여기 보면 정액세를 부과하면 독점 기업이 뭐라고 느낍니까? 정액세는 고정 비용이 증가한 거네? 이렇게 느끼니까 마지널 코스트는 바뀌지 않았다고 느끼고 에버리지 코스트만 상승했다고 느껴. 그렇다면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뭐만 올라가? 얘만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가 에버리지 코스트 텍스 부과받은 다음에 크기. 이제 여기 있는 QM 한 단위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받아? 이만큼. 여러분 얘가 안 바뀌었으니까 MR = MC도 안 변하지. 이 점이지 여전히. MR = MC 여전히 이 점이죠, 그지? 생산량 여전히 여기, 가격 여전히 여기, 맞지? 그치? 이제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 여전히 이만큼 줘요.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얼마 들어가?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단위당 이윤의 크기가 얼마야? 요만큼밖에 안 돼. 그치? 따라서 독점 기업에게 정액세 부과했더니 이윤이 원래 흰색 사각형에서 빗금친 노란색 사각형으로 감소했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정액세 부과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정액세 부과의 효과. 첫째, 가격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생산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빨간색 면적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PM, QM, 빨간색의 면적 모두 불변이에요. 그렇다면 독점 기업에게 정액세를 부과하면 변하는 건 뭐야? 바로 여기에 있는 독점 기업의 초과 이윤의 크기만 바뀌는 거지. 원래는 흰색 사각형이었다가 지금은 노란색 사각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즉 독점 이윤만 감소하게 되더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 하나 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이 결과를 보면 말이야. 결국 정액세는 어디에다가 부과한 세금하고 똑같은 거야? 이윤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액세 부과의 효과는 이윤세 부과의 효과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치? 예. 현실적으로 정액세에 가장 가까운 세금이 이윤세야. 물론 뭐 완벽하진 않고요. 그 다음 종량세. 얘는 단위세라고 부르는데 단위당 얼마씩의 세금 내는 거죠? Q, P. 여러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독점의 가격 규제와 조세 규제, 즉 MC 프라이싱과 AC 프라이싱, 정액세와 종량세의 분석. 이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토픽 중에 하나고 객관식 시험뿐 아니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을 볼 때도 가장 출제하기 좋아하는 토픽이에요.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예. 종량세. 자,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기울기 2배이고 절편 같은 마지널 레베뉴 커브. 이때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있다. 독점 생산량, 독점 가격. 여러분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어디에서 균형 생겼을까? 수요 곡선과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만나는 이 점에서 완전 경쟁 생산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전 경쟁 가격.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크기는 칠판에 빨갛게 칠해진 면적이겠지. 이제 이 독점 기업에게 종량세를 부과해 봅시다. 어떻게 부과하는 거야? 단위당 얼마씩 세금 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종량세를 부과하면 독점 기업은 그 종량세를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독점 기업의 가변 비용의 상승이라고 인식해. 따라서 마지널 코스트와 에버리지 코스트가 모두 위로 증가하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편의상 마지널 코스트만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독점 기업에게 종량세 부과하면 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지? 위로 이렇게. 이게 마지널 코스트 텍스 부과한 다음에 마지널 코스트 커브고, 여기 있는 이 수직거리의 높이, 이게 뭡니까? 단위당 조세액 T1이 되는 거지. 이제 새롭게 MR equal MC가 되는 점은 어디야? 요 점이잖아, 요 점. 이 점이 아니지. 이 점 있잖아. 이 점. 그치? MR equal MC. 그러면 여기서 조세 부과받은 다음에 독점 생산량. 가격은요? 요게 조세 부과받은 다음에 독점 가격. 요렇게 되겠지. 그지? 자, 볼게요. 독점 기업에게 종량세 부과했더니 첫째, 가뜩이나 완전 경쟁보다 비쌌던 이 독점, 가뜩이나 완전 경쟁보다 작았던 이 독점 생산량은 어떻게 했어? 더 줄었어. 가뜩이나 완전 경쟁보다 비쌌던 이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어요. 그 다음, 가뜩이나 고민이 많았던 이 빨간색의 면적은 커져 작아져? 더 커지는 것이야. 얼마까지? 이만큼까지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독점을 규제할 목적으로 독점 기업에게 종량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적어도 이 분석에 따르면 뭐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야? 조세, 수입, 그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종량세 부과의 효과를 보면 첫째, 독점 가격은 더 상승하고, 두 번째, 독점 생산량은 더 줄고, 세 번째, 빨간색 면적은 더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 뭐 당연히 독점 이윤은 감소하겠지. 독점 이윤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거다. 이윤감소는 에버리지 코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됐으면 412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413페이지에 참고 있지, 참고. 거기다가 별표 크기 하나 치세요. 413페이지 참고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타이틀에 뭐라고 했어?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 하면, 이렇게 내요. 정부가 독점 기업에게 단위당 100원씩 종량세를 부과했다. 종량세 부과하기 전에 독점 기업의 가격은 1,000원이었다. 1,000원 독점 가격이. 그러면 조세 부과한 다음에 독점 기업에 조세 부과된 다음에 가격은 얼마이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끔 낸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413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5번을 좀 보세요. 5번을 보시면 따라서 한계 비용이 델타 M만큼 델타 MC만큼 상승하면 가격은 2분의 1 델타 MC만큼 상승한다라는 문구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여기 봐봐.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해가지고 마지널 코스트가 100원만큼 오르면 그전 독점 가격이 1,000원일 때 조세 부과 후 독점 가격은 1,050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말이야. 이런 뜻이야.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상승하는 크기의 절반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야.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해, 그건.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마지널 레베뉴 곡선의 기울기가 딱 2배이기 때문에 그래. 또는 마지널 레베뉴 곡선의 기울기의 절반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조건은 있어. 여기 있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생기는 경우에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다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경제원론 시간에 배우는 거의 모든 수요 곡선은 다 뭘로 주는 거야? 직선의 형태로 줄 거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옳은 명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이 두 곡선의 기울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41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델타 MC만큼 상승하니까 독점 가격은 얼마만큼 올랐어요? 2분의 1 델타 MC만큼 오르더라. 그 말이야. 이건 그냥 여러분 단편적으로 기억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표는 이미 다 설명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414페이지는 예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16페이지 자연독점을 좀 갈 텐데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자연독점의 개념하고 발생 원인 했지, 그지? 자, 자연독점의 발생 원인은 뭐야? 왜 발생해? 어떤 경우에 발생해 주로? 초기에 대규모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가변비용이 매우 작을 때 발생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뭐 항만, 철도 이런 것들. 시사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말이야. 자연독점 기업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자연독점 기업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요 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자연독점 아닙니까? 그치? 수요 곡선을 잠시 지우고 말이야. 지우고 편의상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마지널 코스트만 놓고 이렇게 봐. 이때 자연독점 기업의 생산량이 요만큼이라고 해봐. 그럼 혼자 이 시장 전체 수요를 다 커버하니까 이만큼 생산하면 충분했어. 그러면 그때 한 개당 얼마에 만들 수 있어? 요 높이에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 자연독점 기업을 정부가 규제한답시고 경쟁체제를 유도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요만큼 생산해서 단위당 요만큼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팔고 있다면 이걸 두 명의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면 하나의 기업은 요만큼씩 생산하겠지. 그럼 이 나누어 생산할 때 이 기업은 이제 생산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연 독점 기업은 차라리 그냥 독점으로 혼자 생산하는 게 더 싸지, 둘 이상의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면 비용이 더 증가해요, 증가. 예, 따라서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힘든 독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밑줄 그어볼게요. 416페이지 시사점 1번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연 독점 기업을 몇 개의 기업으로 분할하게 되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렇죠. 평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유발한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그럼 바로 자연 독점 기업이 비용 체감의 구간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자연 독점 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기보다는 주로 가격 규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스토리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야? 아이 또 지웠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스토리가 뭐야? 자연 독점 기업에게 그렇다면 MC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MC 프라이싱을 하면 경제적으로는 좋아 나빠? 경제적으로는 좋지. 빨간색 면적 사라지고 가격과 생산량 다 좋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손실이 발생하더란 말이야. 그거 해결하려고 AC 프라이싱 했더니 손실은 해결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없더라. 예, 그렇게 스토리를 짜세요. 그러면 완벽해요. 4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안 봐도 뻔하지 이제. 예,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넘길게요. 418페이지는 이중가격제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밑에 그림 봐봐. 마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급 가격차별처럼 자연독점 기업이 QMC만큼 생산하는, QMC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PMC만큼 받고 Q1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P1으로 높게 받아가지고 말이야. 작게 구입하는 Q1만큼의 소비자에게는 A 면적만큼의 이윤을 누리고, 그렇지? QMC만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PMC만큼 팔아서 면적 B만큼의 손실을 보더라도 A와 B가 서로 상쇄되도록 유지하면 손실이 없을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에 있는 자연독점 기업의 가격 규제 방식 이미 다 했어. 넘기고요. 독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한번 혼자 정리해보세요. 다음으로 15장 독점적 경제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지우고 할까?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번 보강하기로 한 거 아시죠? 그치? 혹시 모르는 사람 계세요? 수요일 저녁에 보강할 거야. 그래요. 독점적 경쟁시장 좀 볼게요. 자,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4가지 시장 중에서 가장 출제가 적은 부분인데 최근에 이상하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그런데 독점적 경쟁시장의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이론을 묻기보다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특징을 가장 잘 물어봐. 근데 독점적 경쟁시장이 조금 특징이 복잡해.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은 완전 경쟁과 독점의 2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점적 경쟁 공부할 때는 이게 완전 경쟁에 가까운 성격인지 독점에 가까운 성격인지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첫째,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기업 몇 개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물론 완전 경쟁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독점에 비하면 훨씬 더 기업이 많은 거니까 여기는 다수의 기업이라는 말은 완전 경쟁에 가까울까 독점에 가까울까? 그래도 어때? 조금이라도 완전 경쟁에 좀 가까운 거
같아요. 그지? 그 물건 만드는 기업이 시장에 여러 개 있으니까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겠지. 그지?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 거야. 근데 뭔가 하면 독점적 경쟁,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현실적으로 가장 찾아보기가 쉬운 시장이 뭐야? 독점적 경쟁. 현실에서 찾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은 완전 경쟁,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독점적 경쟁에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지? 식당 10년 묵은 김치찌개 안 했나 내가? 했지? 재밌는 얘기인데. 식당, 뭐 주유소, 미용실, 우리 주변에 보는 뭐 학원, 이런 거 전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수의 기업, 지난번에 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전국에 김치찌개 만드는 식당이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 다수의 기업이 김치찌개를 만들어. 그런데 각 식당마다 김치찌개의 맛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몰라. 10년 묵은 김치를 넣고, 그치? 뭘 타? 약을 타는 거야, 거기다가. 그치? 그런 특이한 김치찌개는 어때? 김치찌개집은 많이 있지만 그런 특이한 김치찌개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집은 적어도 10년 묵은 김치찌개집만큼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각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각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글씨가 왜 이래? 여러분, 차별화된 제품 생산하니까 차별화된 그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거고, 써볼게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가격을 설정할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수평선의 수요 곡선이 아니고 개별 기업은 우하향의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내용이 여기 바로 독점적 경쟁에서 독점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차별화된 제품이야. 차별화된 제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독점적 경쟁은 완전 경쟁에 가까워요? 독점에 가까워요? 좀 독점에 가까운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또 뭐야? 세 번째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장기에 다른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어때요? 자유로워요. 우리가 배웠는데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야? 그렇습니다. 장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말과 동의어예요. 따라서 이것들 놓고 보니까 또 어때? 완전 경쟁의 성격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지 또. 그렇지? 그렇다면 완전 경쟁에 가까운지 독점에 가까운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완전 경쟁은 P가 MC랑 같지. 독점은 P가 MC보다 커요. 그러면 이 독점적 경쟁은 어떨까? 요것만 놓고 보면 P가 MC보다 클 것 같고, 요걸 보면 어쩌면 또 P 이퀄 MC가 성립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것 같아? 여전히 P는 MC보다 커요. 즉 빨간색 면적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또 어때요? 독점의 성격에 좀 가까운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기가 아니고 초과라는 말이 안 맞네. 유휴 생산 설비가 존재한다. 요 특징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 정도가 독점적 경쟁의 특징. 그 다음에 좀 부가해가지고 여섯 번째, 매우 치열한 비가격 경쟁을 펼친다는 것. 일곱 번째,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독점적 경쟁의 특징이 되겠네요. 다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 첫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개랑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곡선, 우상향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독점적 경쟁의 균형 생산량, 여기가 독점적 경쟁의 균형 가격, 그 다음에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독점적 경쟁의 단기 균형이야. 좀 이상하네.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그린다고 해놓고 좀 전에 봤던 독점의 균형하고 똑같은 그림이 지금 있죠. 그치?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그림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독점의 그림하고 같아 달라?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달라요. 자, 뭐가 다를까? 첫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어떤 형태야? 수평선, 독점은 우하향. 얘는 완전 경쟁과 독점의 중간쯤 있다 그랬지.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할까 더 가파를까? 좀 더 완만해요, 사실은. 그치? 그 다음, 요 생산량은 완전 경쟁보다 작겠지. 하지만 뭐보다는 많겠어? 독점보다는 많아. 그치? 그 다음, 요 가격은 완전 경쟁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 그쵸? 뭐보다는 싸겠어? 독점일 때보다는 훨씬 더 싸요.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면적은 독점의 경우보다는 더 작을 것이야. 예,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여기에 내가 지금 에버리지 커브를 안 그렸지.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를 안 그렸죠. 그 말은 독점적 경쟁 기업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지 이윤을 누릴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좀 이따가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뭘 누려? 초과 이윤을 누리지 못하지. 초과 이윤 이퀄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을 좀 보면 Q, P. 여전히 장기에도 독점적 경쟁 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커브.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인데 장기니까 어떻게 이제 롱런 마지널 코스트 커브. 그치?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장의 진입, 탈퇴가 자유롭잖아.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특징이 발생해요?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 얘기했지. 그럼 봐. 이때 지금 독점적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QM 한 단위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 요만큼 주겠지. 만약에 요거 하나 만들 때의 평균 비용이 요 높이보다 더 크면 뭘 누려? 이 기업은 손실. 요 높이보다 더 작으면 초과 이윤. 그렇게 누릴 거 아니야. 근데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 진입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요 생산량 하에서 에버리지 코스트는 어떤 높이를 가져야 돼? 반드시 요 높이를 가져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이 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요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요게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잖아. 아까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롱런 마지널 코스트.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 규모가 바로 요 점인데 요걸 우리가 A점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A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여기. 요게 A점이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B점에서 생산하고 있잖아. 독점적 경쟁 기업이. 그럼 B점은 어디쯤이야? 이게 만약에 B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결국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만큼 생산할 때 가장 단위당 생산비가 싸지는데 이렇게 생산하지 않고 훨씬 이것보다
작은 양 요만큼을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당 생산비가 평균적으로 더 비싸지고 있는 거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더 비싸게 생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줄여가지고 생산하고 있어. 즉 이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요만큼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 그러면 요만큼의 생산 설비는 뭐 하고 있겠어? 놀고 있겠지. 놀고 있어. 예. 놀고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어때요? P 콜 MC가 성립하기 힘든 것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요거 하나 만드는데 가격 얼마입니까? 요만큼. 요거 하나 만드는데 마지널 코스트는 요만큼. P가 MC보다 크죠. 여기는 어때? 여전히 P가 MC보다 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느끼겠지만 P 이퀄 MC가 성립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말이야. 예, 느낄 수 있을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 완전 독점적 경쟁에서는 이 그림보다 여기는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던데. 독점적 경쟁 기업이 장기의 유휴 생산 설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독점적 경쟁 기업이 P가 MC보다 더 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하시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일부러 지금 칠판에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었는데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은 게 전부 다 어떤 성격이야? 독점에 가까운 성격들인데 이 모든 파란색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예, 이 차별화된 제품 때문에 독점적 경쟁은 독점의 성격에 가깝게 되는 것이. 그렇게 기억하세요. 가능하시죠? 그러면 15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보냐 하면 423페이지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평가를 좀 봅시다. 평가. 독점적 경쟁 평가. 첫째,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뭐야? 독점적 경쟁은 다양한 제품들이 차별화돼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뭐 이렇게 의류 시장 보면 여러분, 의류 시장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이잖아. 가만히 보면 길거리 보면 전부 다 옷가게지. 근데 들어가면 옷이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청바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검은 청바지, 흰 청바지. 검은데 왜 청바지지? 아무튼 검은 청바지, 흰 청바지, 뭐 물 빠진 청바지, 낡은 것 같은 청바지, 뭐 새 것 같은 청바지, 다양해. 뭐 이렇게 티셔츠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야, 아무 무늬나 색깔이 없는 하얀 티셔츠도 있지만 일부러 막 이렇게 뭐가 달린 티셔츠, 뭐 그게 구멍이 뚫린 티셔츠, 영문으로 이렇게 글자가 있는 티셔츠, 뭐 그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정말 다양해.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야. 어디에 유리하냐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바람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요 측면만 놓고 보면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가장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어. 그치? 예.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의류 시장이 완전 경쟁이 돼봐. 얼마나 삭막합니까? 시장의 모든 기업이 뭐만 만드는 거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지. 똑같은 옷. 흰 저고리, 흰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팔면 말이야. 얼마나 숨막히겠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독점적 경쟁이 훨씬 더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부정적 측면. 첫째, 뭐 바로 나왔지. P는 MC보다 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비가격 경쟁을 하지. 여기 있잖아. 이 치열하게 비가격 경쟁을 하니까 광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또는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굉장비 많이 해요. 광고비 지출이 굉장히 클 거야.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물론 광고가 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숨겨진 선호를 깨우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광고비는 생산적인 지출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세 번째,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 초과 시설 규모, 유효 생산 설비가 존재한다. 뭐 요 정도로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죠? 읽어보시고요. 그래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